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정호승 시인은요, 전형적인 민중 시인에 해당이 돼요. 예, 민중 시인에 해당이 되고, 정호승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은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일단은 뭐냐면은 부정현실에서 이제 고통받는, 맞죠? 자, 여러분, 슬픔이 기쁨에게 알잖아요. 그쵸? 예,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통받는 서민의 삶에 대한 어떤 공감, 그쵸? 그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것들을 위한 공동체의 완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호승 씨의 기본적인 주제의식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시는 그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나는 짜증들, 그 짜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커다란 반응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런 그 반응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자신의 쪼잔함에 대해서 쫄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자아성찰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시의 주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고 나왔으면 이제 윤동주 하면은 이제 이 윤동주 시인 자체가 어차피 역사적인 자아성찰, 엄청난 자아성찰의 대표적인 시인이만큼 결국 이 시도 윤동주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시는 처음 시작부터 뭐랑 비슷하냐면요. 김수영 시인이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제도 똑같습니다. 옹졸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라는 점에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랑 묶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시는 시에 화자가 있고요. 이 화자가 뭐 때문에 짜증이 나냐면 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윤동주 시인을 염두에 둬요. 윤동주 시인을 염두에 두면서 또 나름대로의 감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자,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자, 김수영의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란 말은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한가 이렇게 나와요. 난 왜 작은 일에 분개하는가. 50원짜리 갈비가 그 비계만 나왔다고 갈비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옹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딱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화자의 옹졸한 모습부터 출발합니다. 화자의 옹졸함으로부터 출발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할까요? 옹졸할까요? 이거 진짜 짜증났는데, 그죠? 예. 자, 봐봐.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고 나오는데 이때 윤동주 시집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상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항상 가방에 있든 안 있든 간에 윤동주 시집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윤동주 시집을 통해서 윤동주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요거 나왔는데 요거 촉각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요거는 감각과 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에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이게 나와 있죠. 자,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제 가방을 들었으니까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었어요. 이상적 가치를 딱 품에 품고 얘는 뭐냐면 지금 현실적인 모습은 요게 이제 현실적인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윤동주 시집과 이 개새끼라고 소리지는 모습 사이에 대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그 다음에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윤동주처럼 세상을 하늘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아성찰하며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걔가 오는 순간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괴리. 이거 진짜 와 이거 나를 위한 시야. 와 나는 항상 이렇게 학원에 올 때마다 우리 얘기를 정말 우리 이쁜 것들 맨날 내 말이랑 꼼뻑 죽는 것들 그냥 어느 성적 오르고 열심히 가르쳐야지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이러다가 숙제 안 하면 야 이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네요. 그죠? 참나 반성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고뇌와 괴로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죠? 예.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좋은 말이죠. 요거 색깔 좀 바꾸려고요. 자,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자리까지 했던 내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생명 존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존중, 그쵸? 예. 풀잎도 사람의 생명이 똑같다는데 뭐.
보편적 생명 존중주의자, 생명 존중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냐면 이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나야. 화자가. 그쵸?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존중 좋아하시네. 걔도 생명, 네가 내 감히 나한테 오줌을 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야? 현실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돼요? 대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하나가 더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상과 그 다음에 현실의 대조가 일어나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야? 남에게는 뭐예요? 이상을 적용을 하고요. 그쵸? 자신에게는 현실을 적용하는 상당히 어떤 모습입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생명 존중하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사실은 뭐예요? 개하탐으로 욕을 하면서 구두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알았죠? 예.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윤동주예요. 그렇죠? 윤동주는 딱 되는데 난 윤동주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동주가 되고 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의 이상적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윤동주 시인의 가르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은 뭐를 통해서 자신의 시 작품을 통해서 늘 내게 말을 하는 거죠. 관용의 자세를 배워라.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깨달음을 나한테 윤동주 시인을 통해서 난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밥만 많이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 뭐야? 상당히 본능적인 거죠. 밥만 처먹고 그 다음에 동물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옹졸함. 개가 뭘 한다고.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때 인생의 순례자는 이퀄 윤동주가 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사용되고 있는 거냐면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또 뭐예요?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대조예요.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두렵다. 이 표현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강아지는 사실은 머리가 나쁘니까 저녁 때는 까먹겠죠. 그래서 또 꼬리는 깨 걸고 올 텐데 그와 같이 마치 강아지는 이미 날 용서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옹졸함을 강아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옹졸함에 대한 어떤 인식의 심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자기 비하까지 이르게 되는 자기 반성을 넘어서 자기 비하, 난 개새끼만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두려워를 통해서 자, 감정을 직접 노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시의 특징이에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출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의식이죠. 부끄러움과 또 하나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오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또 특이한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도라는 말은 결국 뭐야? 이례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반복적인 게 결국 뭐냐면 강아지한테 구두를 던진 게 오늘 하루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화자의 옹졸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오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대조가 중심적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대조라고 하는 게 일단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이상과 현실의 대조. 그쵸?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거기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국 뭐냐면 성찰의 태도를 부각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조금 두 개로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대조가 된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과 거리 문제를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요 일단 이게 감각이라는 게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보여줘요. 청각이 가장 멀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후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각과 촉각이 가장 가까워요. 근데 이 시를 보게 되면요 윤동주 시집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개 오줌이 있어요. 윤동주 시집은 아예 뭐냐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각도 아닌 거죠. 그런데 개 오줌은 촉촉해요. 촉각인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나한테는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 거냐면 요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상이니까는 아직 이상은 나한테는 멀고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고요. 오줌 이게 뭐야? 오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거야. 아직도 현실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 요 행동이 요거는 어디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야. 결국 이 감각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결국 이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에게 이상은 멀고 맞잖아, 그렇죠? 이상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이 현실에 대해서 관조 또는 발관해야만이 이상으로 가는데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도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아성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화자는 이런 어떤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강아지에 대해서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윤동주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화자에게 뭐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관용의 가르침을 주고 있죠. 화자는 이 관용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위치,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위치, 맞습니까? 그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 위치,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못하면서 그래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